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구. 대통령의 글 전개하기 가르침 1. 서술하기.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고 주제에 맞는 얼개를 짰다면 이제 본격적인 써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전 단계까지는 글쓰기를 위한 준비 단계였고 여기가 메인 게임이다. 글쓰기 단계에서는 두 대통령으로부터 실제적인 지도를 받았다. 대통령이 고쳐준 내용이 바로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었다. 다음은 두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준 서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한 문장 하나 메시지. 한 문장 혹은 한 단락 안에서는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자. 나는 한 사람만 팬다는 영화 대사처럼 노 대통령은 이런 취지의 메모를 연설 비서관실에 보내오기도 했다. 그 문장과 단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초점을 분명히 하여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군더더기 삭제. 모든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말은 없는지 찾아보자. 단락 안에서도 필요 없는 문장은 없는지 살펴보자. 그 말이 없어도 이해가 되면 불필요한 말이다. 수식어도 지나치면 군더더기이다. 이 모든 것을 가감하게 지우자. 깔끔한 게 좋다. 접속사, 절제.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깎아 맞춰 지은 집이 좋은 집이다. 글도 마찬가지다. 접속사를 가급적 쓰지 않는 버릇을 들이자. 그러나 그리고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독자나 청중은 맥락과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다. 접속사는 글 쓰는 사람 머릿속에만 있으면 된다. 논리적 전개. 두 대통령 모두 가장 강조한 것은 논리적인 전개다. 논리가 명확하고 비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연설 비서관실에서 보고한 초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코멘트다. 논리의 전개가 꼭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좋은 표현이나 말을 굳이 쓰려고 하지 말고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제8자 세계화상대회 개막식 축사에 쓴 코멘트. 특권과 반칙과 민생 침해, 조폭의 연결, 대화와 타협과 엄정한 법 질서를 연결해 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맥락을 좀 더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제6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 쓴 코멘터. 김 대통령의 논리가 가장 돋보인 연설이 있다. 1998년 6월 미국 국빈 방문 시 대통령은 햇볕 정책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햇볕 정책은 미국의 성공에서 배운 것입니다. 미국의 대탕트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소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쿠바를 40년 동안 봉쇄하고 압박했지만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문을 열면 망하고 닫으면 강해집니다. 1998년 6월 미국 국빈 방문 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을 때 김 대통령은 국민장을 해야 하는 이유조차 논리를 갖춰 보내왔다. 첫째, 노 대통령은 평생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셨고, 둘째, 국민의 지시로 대통령이 되셨고, 셋째, 대통령 재임 중에도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니 국민이 모두 함께 그분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분이었다. 연력과 기납. 노무현 대통령은 주로 단락별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서두에 규정하고 뒤에서 푸는 전개 방식을 선호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이에 관해 뒤에 설명. 한미 힙타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FTA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에 관해 뒤에 설명. 이러한 명제는 신문기사의 리드에 해당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 1000마디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경제나 안보 관련 연수문에 이런 대목이 자주 눈에 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라고 한 후에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관해 얘기하고 그러나 걱정했습니다. 하고 우려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얘기한 후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당부를 하는 식이다. 단락의 맨 앞에 툭 치고 나오는 말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단락의 앞에 핵심 메시지를 배치한 후 뒤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연역적 서술 방식을 노 대통령이 선호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앞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 후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기납적 서술을 즐겨 썼다. 선택과 집중. 얘기하고자 하는 게 5가지가 있으면 각기 비중을 달리하여 울퉁불퉁 기복이 있어야 지루하지 않다. 어느 것은 좀 길게 설명하고 어떤 것은 아주 짧게 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다. 긴 문장과 짧은 문장, 긴 설명과 짧은 설명이 적절히 조화를 이뤘을 때 글이 맛깔나고 지루하지 않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시 메모이다.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그와 같은 논리의 선상에서 비슷한 유형을 나열할 때는 제목만 나열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는 데 있어 집중 부분이 좀 떨어지고 나열 부분이 너무 너순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고 나열 부분은 좀 드러내는 쪽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평면 네, 입체. 김대중 대통령과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 평면적이고 설명적인 서술 방식을 선호한 데 비해 노 대통령은 첫째, 둘째, 셋째를 쓰지 않았다. 대신 다음의 메모처럼 입체적인 구성을 주문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쭉 나열해 놓고 하나씩 설명한다든지 받아치고 대친다든지 그런 입체 구조 없이 넘어가면 글이 밋밋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정표. 한 주제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에 관해서 말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좋다. 이번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구조의 틀을 먼저 보여주고 주제마다 내가 이 대목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딱 내걸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민생활의 안정에 대해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그러지 않으면 독자나 청중들이 길을 잃기 십상이다. 여기까지가 대전이고 다음은 부산으로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 무슨 말을 할지 예고하고 생생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말한 것을 중간에 요약해주고 강력한 매듭을 지어주면 성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연결성. 단락과 단락은 연결되는 게 좋다. 연결이 어려운 경우 글은 중간 제목을 따라 건너뛰고 말은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등으로 끊고 가라. 단락의 일관성. 일관성을 위해서는 논리성, 통일성,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 논리성은 문장과 문장이 동떨어지지 있지 않고 서로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통일성은 한 단락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완결성은 하나의 주제를 시작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서술하여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야무야 허지부지하는 것은 건물이다. 2006년 1월 신년 연설 준비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순서대로 주제 하나씩을 가지고 똑똑 부르트리면서 서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토막 한 토막을 완결된 구조로 분지르는 것도 기법이죠. 호흡의 일관성. 글을 단박에 쓰는 건 쉽지 않다. 쉬면서 놀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눠서 쓰면 그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보태져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하지만 흐름은 줄곧 같아야 한다. 단숨에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나눠서 쓴다고 누더기가 되어선 곤란하다. 천의 무봉. 바느질한 자리가 없는 옷처럼 매끈해야 한다. 나눠 쓰기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앞서 쓴 글의 호흡을 다시 익힌 후 글을 써나가자.
엉집성. 같은 메시지나 한 군데에 몰아줌으로써 글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오거나 이곳 저곳에 분산되면 힘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진다. 리듬 타기. 글에는 자기만의 리듬이 있다. 음악이 리듬을 타듯이 툭툭 치고 가다 길게 가고 다시 짧게 가는 것이 글의 리듬이다. 자기 글의 리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소리내서 읽어보자. 리듬이 안 맞으면 왠지 어색하다. 어색하게 들리는 글은 읽기도 어렵다. 논박. 글로 반박할 때는 상대방이 쓴 내용을 요약한 후 그에 대해 조목조목 차분하게 반박한다. 말의 경우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와 같이 하나씩 반론을 제기한다. 논박을 할 때는 지표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현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기 실사 지수를 들음일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맞는 것을 쓰면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런 한 논박 중심의 말이나 글은 긴장감이 있다. 현장감. 형사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힘으로써 현장감을 살린다. 근거 제시. 신뢰도를 높이는 적절한 통계와 수치를 활용한다. 충분한 예시와 사례이라도 설득력을 높인다. 개성공단 건설이 마무리되면 여의도 면적의 10배나 되는 남북 공동 번영의 터전이 마련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근거는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일수록 좋다. 먼 나라 얘기, 덩구름 잡는 얘기는 근거가 되기엔 힘이 없다. 대통령의 글 전개하기, 가르침, 표현하기. 두 대통령 모두 추상적이고 헬레난 표현을 싫어했다. 간결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표현을 좋아했다. 최대한 쉽게. 자기가 아는 말을 해야 쉬워진다. 모르는 소리는 글을 어렵게 만든다. 알더라도 아는 체를 하려는 순간 어려워진다. 특히 전문 용어는 아예 쓰지 않거나 쉽게 풀어서 써야 한다. 또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한자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짧은 문장. 실증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쓰라. 명태누만이는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하는 얘기다. 최대한 단문으로 쓰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서 쓰라. 끊을 수 있는 데까지 끊으라.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자.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이해가 빠르다. 특히 연수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함이 힘이 있다. 단순화.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게 낫다. 잘 아는 내용일수록 단순해지고 모를수록 복잡해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내용을 단순화하여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데 귀재했다. 명료. 요점을 명확히 한다.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삼간다. 그래야 확실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읽거나 듣는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 골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전개 역시 명료해야 한다. 로마 웅변가 카토의 말이다. 먼저 메시지를 명확히 하라. 그러면 나머지 말들이 따라서 올 것이다. 평범. 거창한 것, 특이한 것보다는 담백하고 평범한 게 좋다. 평범이 비범이고 진리는 소박하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압축.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축한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찾고 메시지를 포어화해서 기억에 남도록 한다. 문화는 미래입니다. 안보는 선진 인류 국가를 이루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와 같은 문장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년 연설 준비 때 대통령이 구술한 내용 17만 5천 자 중 연설문은 1만 1,900자로 압축됐다. 자연스러움. 글은 글이되 말 같은 글. 친한 포대기에 얘기하듯이 자연스러운 글이 좋은 글이다. 요즘 같은 영상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중복. 특별한 수사적 효과를 도모하려는 반복은 괜찮지만 중복은 글을 지루하고 느려지게 한다. 한 단락 안에서 같은 단어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국어사전에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찾아서 쓰도록 한다. 상징.
잘만 사용하면 귀에 쏙 들어오고 오래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한마디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민생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 10년 연설 생략. 생략해도 좋은 말은 가감히 생략한다. 두 마디로 할 것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만큼 효율적이다. 가볍게 제목만 열거하고 넘어갈 수준들의 설명이 조금 길어서 좀 처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주세요. 2006년 1월 10년 연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코멘트. 점청. 노 대통령은 점청적인 표현도 자주 썼다. 권력기관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고 장악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창의적과 의례적. 두 대통령 모두 의례적이고 진부한 표현을 실했다. 늘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을 찾았다. 반드시 창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진부한 인사나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은 피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특히 일반론을 정확하게 늘어놓는 것은 지명과 시간 낭비다.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자. 같은 사안도 낯선 눈으로 보면 새롭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말대로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크게 그려라. 대상이나 주제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큰 시야에서 보고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로 확장한다. 예를 들어 준공식 축사라고 할 때 해당 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한 것까지 언급의 범위를 넓힌다.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나 시대적 변화와 같은 폭이 넓은 연설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같은 내용도 스케일을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을 모시면서 칭찬을 딱 2번 들었는데 한 번이 그런 경우였다. 2000년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 기공식 연설문에 쓰였는데 그 행사의 의미를 서해안 시대의 개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각이 좋다고 칭찬해줬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준공식 연설문에서 김 대통령은 이 다리의 의미를 세계를 향하는 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기왕이면 생각을 크게 하라. 그래서 손해볼 일은 없다. 과거 통해 현재 부가 과거와 비교하여 현재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한다. 채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건국 당시 소형 경비정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1만 4천 톤급의 군함을 건조해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친근감, 표시, 글이나 말이나 칭찬, 직계셈, 공통점, 강조는 많을수록 좋다. 대신 진심을 담아야 한다. 허례의식이나 빈정그림으로 들리면 큰일이다.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은 모두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몽골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제기차기, 공기놀이, 실뜨기는 우리 한국 어린이들의 전통놀이이기도 합니다.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 몽골 국회 연설. 로모노소프 박사께서 설립한 엔게우 모스크바 대학의 별칭은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연설. 끊임없이 연마하고 덕을 앞세워 발전을 이룬다는 칭화 정신은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중국 칭화대 연설. 주의에 집중.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만한 내용을 적절히 배치한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하는 것이 그 한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도 1993년 지방자치연구소를 설립해서 지방화의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질문을 던지는 것도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눈에 그려지게, 손에 잡히게. 김대중 대통령은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을 거치고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해 파리와 런던까지 가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중풍 환자에 대한 요양복지 혜택이나 독립투사의 후손들의 어려운 생활을 설명할 때 생생하게 묘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용.
유명 인사의 말, 역사적인 사실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단, 표절을 해서는 안 되고 남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속담, 명언. 외교 연설문에서는 상대국의 속담이나 명언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글에서 한 차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인상 깊은 문구. 두 대통령 모두 인상 깊게 내리에 박히는 표현을 잘 찾아냈다. 기억하는 문구 2개만 소개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0월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노 대통령 역시 2003년 4월 국회 국정연설에서 시장 개혁만으로도 시장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일상생활 속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시장이 달라지는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말이었다. 글쓰기에서는 흔히 4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고 한다. 무언가를 알리고 싶으면 설명적인 걸, 주장하고 싶으면 논정적인 걸, 느낀 것을 드러내고 싶으면 묘사적인 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서사적인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글도 설명, 논정, 묘사, 서사 가운데 단 한 가지 방식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다만 논정적인 내용의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과도한 미사 여구를 자제한다든지 묘사적인 내용의 글에서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